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2부입니다. 먼저 변경사항 공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미래 인재가 아까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미래 인재의 필요 자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미래 인재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목표를 달성할 뭔가를 이뤄낼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성이고 협력이고 긍정적인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개미형 인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미형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미형 인재는 뭐냐면은요, 개미 뭐죠? 뭐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일개미. 예,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합니다. 숙제 잘하는 인재. 그리고 협동 정신, 근면하는 사람. 이런 인재들은 근대 산업 사회 인지상이었어요. 이 개미들은 집단 생활하서 개인차가 없죠.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거미형 인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미형 인재는 어떠냐? 거미형은 일단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인재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인재. 그리고 뭔가 이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전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 분석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때 바로바로 직관이나 감정 사고를 동시에 가능한 인재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요. 개성이 강해서 단독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창의력과 개성으로 단독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개미형 인재.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미형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미형 인재. 예, 논리적 사고도 할 줄 알고 직관적인 사고도 할 줄 아는, 창의적인 동시에 개성이 강해서 단독 생활도 할 줄 아는,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인재. 이런 거미형 인재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이 중요한지 여기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공 방정식인데요. 성공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태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 또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좋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모든 것에서 부정적이면 태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되죠? 전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사실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능력이나 노력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향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 이 가치관이나 대인관계 이런 거는, 태도는 사실은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고 한 번 형성된 거는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친구를 사귀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있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조직에서도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가능한 한 어울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뭐든지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사귀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자, 긍정의 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뭡니까? 이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우주인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1961년 스푸트니크호 우주선을 타고 러시아에서 우주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지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갔다 와서, 그때는 바로 뭐 통신한 게 아니었으니까 갔다 와서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우주인으로
그 우주선을 타기 전에 사실은 체중 2kg가 초과돼서 우주선에 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후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탔는데 그거를 전체를 총괄하는 박사가 세르게이 코롤료프 박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 유리 가가린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웃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우주인에 적합하다. 왜? 우주에 가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별의별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다 긍정적으로 난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거다. 그래서 체중 2kg 초과는 오히려 짐을 좀 줄이면 돼. 우주선에 들어가는 짐을 조금만 줄여서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 해서 이 사람이 이 항상 웃는 모습의 가가린을 긍정적인 이 가가린을 우주인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다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긍정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려면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행. 자, 여행을 하면 왜 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기고 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여행을 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집을 안 나가고 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공을 하려면 남이 안 하는 걸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지대를 자꾸만 떨어져 봐야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안 가본 데를 가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만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 두뇌가 자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사고하는 영역도 확장되고 뭔가 유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행을 다니는 것은 그런 새로움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갖게 하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자,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여행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거죠. 즉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분노나 두려움에 대한 조절 훈련이 생기죠. 왜? 여행하다 보면은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스케줄대로 안 되고 뭐 예약한 대로 뭐 안 되고 하면 사실 겁도 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를 참고 그 사람들하고 해결해서 내가 거기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사야 되고 내가 원하는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을 하고 대처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행의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문제를 여행 간 곳에서는 다르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기회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여행이라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되고 사고방식의 차이, 태도의 차이를 자꾸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뭡니까? 두 가지 버짓이 있습니다. 타임 버짓 and 파이낸셜 버짓입니다. 돈도 항상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죠. 그럼 그 부족한 시간과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볼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그 신중함이나 의사결정 내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여러분들한테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경험과 계기를 쌓는 것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행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미래에 필요한 자질은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공병호 씨가 황금의 씨앗을 뿌려라라는 책에서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의 꿈 실현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열정과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져라. 건강과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꼭 이루겠다는 신념,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성숙함, 예, 뭐 사소한 거에 욱하지 말고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래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알았어, 내가 뭐 받아들이지, 이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바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끈기와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용기, 그리고 무언가 이루겠다는 의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조화로운 인간관계. 예, 여러분들 이 세상 문제를요,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도와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이속만 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상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시장. 돈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꼭 현실 감각을 갖고 어떤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건 다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맥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요. Strengths of weak ties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연대가 아니고 약한 연대, weak ties. 아주 약한 연대지만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 몇 명 사귀고 대학 졸업하자 이렇게 끝내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귀십시오. 전공도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연령대도 다양한 사람들, 출신도 다양한 사람들, 고향도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사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뭘 해야 됩니까?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과외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맥을 좀 폭넓게 가지십시오. 예,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십시오. 뭐에 관한 하는 그거는 공병호가 최고야. 뭐에 관한은 파워포인트에 관한해서는 안테코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 브랜드,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아주 확실한 전문 지식 하나는 갖춰야 됩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 걔는 성격이 참 좋은 애야. 걔는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애야.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개인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게 해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 부모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형제들한테 전화도 하십시오. 가족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더 가족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경제적인 기반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기반 없이, 즉 경제적 독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아니면 지금 학기 중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돈의 소중함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경제적 기반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앞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미국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2년제 비행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행 학교는 사실은 커리큘럼이 음악, 미술, 물리학, 철학 위주로 학생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반발한 거예요. 나 빨리 비행기 조종하고 싶은데 왜 비행기 조종은 안 가르치고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느냐? 왜 이런 것만 가르치느냐? 이제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비행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자, 너희들이 앞으로 조종해야 될 비행기 기종은 수시로 변경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에 대한 기본 원리 이것만 물리학에서 배우면 되고, 나머지 적응 능력은 다 음악, 미술, 철학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적응 능력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다.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는 기본 탐구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기본 탐구 능력, 그 다음에 기본 수학 능력. 수학이라는 게 그 매스가 아니고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기본 공부 능력, 기본 탐구 능력만 갖추면 여러분들 앞으로 필요한 거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이제 지식은 어디서 얻는다?
인터넷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기본 탐구 능력과 기본 학습 능력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는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적은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늘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현안 파악을 많이 하고 신문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이런 거를 여행 같은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리더는 의사결정자예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문제를 인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문제 해결인지를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맞는 행동계획과 전략을 개발하고 그 행동계획의 실행과 평가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의사결정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계획, 그렇게 하겠다,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자, 의사결정은요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아까 제가 자료를 모아서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있겠죠. 그 중에 그에 따른 결과가 다 나오겠죠. 그걸 분석해 본 다음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결국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최종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택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예. 정보 처리 관점에서 의사결정은 정보와 반응 사이에 다대1에 가는, 그렇죠. 이거는 많죠. 선택지는 많지만 그 중에 결국 최종에 선택해야 되는 거는 하나죠. 그리고 그거는 끝까지 관찰해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바꾸면 다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요,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장단점,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을 적어서 장점이 많은 거, 단점이 적은 걸 고르는 거죠. 그게 장단점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 결정. 자, 결국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 거는 어떤 결과를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은지,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는 대안을 찾는 거죠. 이런 거는 특히 시간적 압박이 급할 때는 그냥 어떤 게 가장 좋은가, 그냥 바로바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결정. 자, 해당 분야의 권위나 지식이 있는 전문가한테 질문해서 나오는 답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아니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의 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는 이런 걸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만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바로 그럴 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왜? 근데 이 경우에도 책임은 내가 지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그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동전 가지고 이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다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요. 동전의 앞에나 뒤가 나오는 게 2분의 1이니까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아니면은 진짜 기도나 점 같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아니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현실이다.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은 끝까지 성공시켜야 된다. 과거 자료나 추세만을 중시한다. 늘 하던 대로 자신에게 편한 방식을 고수한다. 나의 능력을 과신한다. 이거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함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서로 다른 사람의 유형을 사람 곁에 둬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분석적인 사람과 그냥 충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는 사람을 다 같이 둬야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실수는 과감하게 수용한다. 예. 때로는 실수했다 하면 빨리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예.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책에서 얻지 말고 현장에서 정보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해야 의사결정을 내리지, 모르는데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증거. 자기가 선호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만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성. 과거에 하던 대로 그냥 관성 편향이 있죠. 그 다음에 선택적 지각.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천적 소망 편향. 그냥 겁나는 건 싫은 거예요. 좋은 면만 보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선택 지지 평양.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다 매력적인 다른 선택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비슷한 거죠. 선택적 지지적이나 관성 편향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최신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대요. 자, 반복 편향. 가장 많이 논의되거나 가장 많은 정보 원천을 가진 정보를 선호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내리는 게. 예. 그래서 하여튼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잘 내려야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험,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과 변화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도 생활해보고 군대에도 가봐야 되고 팀 스포츠 같은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고요. 자기주도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신속한 적응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독서나 신문을 통해서 간접 경영을 많이 쌓으라는 거. 그리고 외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인공어, 컴퓨터,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앞으로 이제 국경이 없습니다. 세계가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호기심과 경제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기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말하기를 잘해야 되고요. 모험을 많이 즐기시고 핑계 대지 말고 just do it 하십시오. 그다음에 명함을 만드십시오. 자, 앞으로 바로 미래의 변화가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요인 때문에 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호기심과 도전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유연하고 임첩성을 가지고 긍정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다 미래에서 조직들이 원하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겁니다. 자, 독일의 헬무트 폰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 자신의 성공의 척도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용기를 북돋아 전진했는가? 이것으로 그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